안녕하세요. 5월 24일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언론의 장막에 쌓여 있습니다. 매우 어두운 장막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보도는 이런 상황의 거의 절정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만 보고 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물론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SNS나 아니면 외신을 통해서 또 다른 종류의 좀 더 좋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공중파나 제도 언론에만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70년 가까이 쓰고 있었던 강력한 안보 우산,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그런 종류의 시간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정도 발언이면 구속이 됐겠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매우 그동안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미동맹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선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또 이 한미동맹과 함께 이 대전환기를 겪어나가려면, 살아나가려면 우리가 미국을 좀 이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등한시하고 모르면 동맹 유지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단지 정치 행위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비핵화라는 큰 주 계약이 있고 그게 부속된 여러 가지 계약이 따라붙는 그런 거대한 협상이 요구되는 계약으로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사업가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계약과 협상 절차에 매우 능숙한 사람입니다. 이 점이 다른 정치인들과 크게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뒤죽박죽으로 지금 트럼프에 관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법에 대한 몇 가지 개념만 저희가 알고 있어도 아마 좀 덜 헤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작 소설이 있고 또 나중에 TV 드라마로도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영화였죠. 여기에 나오는 킹스필드 교수는 계약법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영국과 같은 그 보통법, 커먼로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법대 교실을 이렇게 그대로 재현을 해도 인기 있는 드라마가 될 만큼 미국인들의 삶에서 법은 매우 일상적이고 또 가깝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국 계약법 교과서가 가르치는 한 5개 정도의 개념을 안다면 언론이 옮기고 있는 대로 트럼프의 말을 뒤죽박죽으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5개는 우리도 이미 한국법에서도 익숙한 개념들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계약이라는 것은 성립되는 과정에서 먼저 제안하는 그런 청약이 필요하고 또 그 청약을 이렇게 받아주는 acceptance,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과 승낙이 하나의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으로서 약인이라고 하는 consideration, 한국법에는 없는데요. consideration이라는 그런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약인지 아닌지가 매우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PUF라는 개념입니다. PUFF. 말하자면 우리가 담배를 필 때 휙 한번 이렇게 연기를 날리는 행위 같은 걸 PUF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이 PUF 같은 말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길주 풍계리의 그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이런 행위를 북한에서는 매우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한 계약에 있어서 하나의 의미 있는 청약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유인, 퍼프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트윗을 통해서 풍계리의 핵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 스마트하고 그레시어스한, 말하자면 똑똑하고 매우 근사한 그런 제스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국 언론은 대단한 것처럼 말했지만,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단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계약상으로는 의미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 로마법의 대원칙입니다. 청약 과정에서부터 미국 법은 매우 진지해집니다. 말하자면 청약을 함부로 해도 철회를 못하는 것입니다. 철회할 때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퍼프만 다릅니다. 퍼프는 계약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퍼프인지 청약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법적인 다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길주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기가 만약 의미 있는 행위라면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진지하게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했을 것입니다. 거듭 말하건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계약 과정입니다. 핵무기 5개 정도를 프랑스로 미리 반출해달라. 이런 것이 말하자면 아주 의미 있는 청약이 되죠. 오퍼가 되죠. 북한이 이에 대해서 일정한 응답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럼 너는 무엇을 주겠느냐. 그렇게 해서 약인을 주고받는 것이죠. 큰 덩어리 계약, 비핵화라는 이 계약에서 첫 번째 부속 계약이 바로 이 핵무기 몇 개를 옮겨주는 그런 것인데요. 말하자면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소소한 여러 가지 부속 계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로 의미 있게 미국이 청약한 것은 몇 개의 핵무기를 좀 보내라, 프랑스로 반출해라, 이런 것이 중요한 행위입니다. 근데 한국 언론은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퍼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말을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듣고 싶은 말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은 조건이 붙는 계약입니다. 조건이 없는 계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 계약은 반드시 이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계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붙인 이 계약의 조건은 CVID입니다. 이 조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지금 이 CVID라는 이 조건을 완화시킬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이 CVID 같은 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컴플리트하고 또 베리파이어블하고 이 리버서블하다, 이런 것이 단순한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 리버서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다시는 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핵을 만드는 이 기술자들을 해외로 내보내라. 거의 그런 수준의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비핵화라는 큰 주 계약에 있어서 이 장소, 이 계약의 장소, 협상의 장소를 정하는 것도 역시 부속되는 중요한 소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놓고 북한은 아마도 평양, 판문점, 많이 양보해도 몽골 정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처음부터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중립국이지만 사실은 서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어디입니까?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이 옆에 있는 미국의 해군 군사 요충지 중에 하나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미 칠함대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싱가포르를 회담 장소로 정했을 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견해인데 아마 이 싱가포르이 거의 일방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회담 장소로 정해지고 급거 김정은이
타지 않던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미국이 매우 궁금해했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도대체 시진핑과 두 번째 만나고 난 후에 북한이 왜 저렇게 돌변했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동문서답 형태로 회피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김정은이 이 싱가포르 회담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계약이었던 5개 정도의 핵무기를 반출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승낙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오퍼와 이런 acceptance를 할 때 주고받아지는 consideration, 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제재를 풀어주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오고 가야 이 비핵화에 따른 심각한 과정은 성사되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비핵화라는 거대한 이 계약의 첫 발은 제대로 딛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은 너무나 엄청난 평화의 허장성세, 심지어는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담론까지 한국 내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원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평화협정의 다른 말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995년에 통과되어서 지금 20년 이상 미뤄왔던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계획을 이제야 드디어 열흘 전쯤에 이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믿음이 좋아서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리더는 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기에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은 서쪽으로는 이란, 동쪽으로는 북한을 일종의 중화 패권 추구를 위한 장벽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알기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 원하는 것이 중국 패권 추구의 희생양이 되는 것 또는 공산화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미국이 6.25 전쟁 이래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별 대가 없이 노력해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이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평화롭게 통일해야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해 나갈 때 또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진지하게 이 과정에 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재를 한다고요?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과 민주화 그리고 자유를 지켜주었던 우리가 만들어냈던 위대한 헌법 틀 내에서 그리고 한미동맹 틀 내에서 평화롭게 통일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평화 통일은 적화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진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VON 논평이었습니다.